속삭이기가 우리 아기의 발달을 저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간호사이자 수유수면 전문가인 홍지선입니다. 오늘은 속삭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속삭이를 하면 뱃속에 있었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안정감도 느끼고 편안함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기는 신경 발달이 미숙해서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모로반사로 인해서 아기가 놀래고 불편해하고 잠에서 깨게 돼요. 이럴 때 자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속삭이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깨어있을 때 속삭이를 하면 아기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속삭이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수유할 때와 놀 때에는, 즉 깨어있는 시간에는 속삭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삭이를 하지 않았을 때 아기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기는 자신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수유할 때입니다. 수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기는 자신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요. 수유를 할 때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몸으로 표현을 해요. 수유를 할 때 손을 주먹을 꽉 쥐는지 펴는지 가만히 있는지 엄마 가슴을 밀어내고 있는지 아기의 행동을 보면서 아기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아기가 수유를 할 때 휘저으면 엄마는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양육자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손을 휘젓는 것을 싫어하기도 해요. 아기가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을 때는 아기가 살짝 흥분되어 있을 때 휘젓기도 해요. 흥분되어 있는 아기를 이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과 발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톤을 낮추거나 느리게 말하거나 차분하게 말해주면서 아기 입 앞에 젖병을 가져가서 기다리면 아기는 스스로 입술과 혀를 이용해서 젖병 꼭지를 가져가서 수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졸릴 때입니다. 속삭이를 하지 않으면 아기 손과 발의 움직임을 보고 잠을 자고 싶은지를 읽을 수 있어요. 신생아 때는 먹다가 자는 일이 흔해요. 먹다가 자려고 할 때 속삭이를 하지 않으면 손과 발이 이완되는 것을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먹다가 자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속삭이를 하면 생기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속삭이를 하면 아기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요. 아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졸린 건지, 배부른 건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 건지 부모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기는 몸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몸을 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됩니다. 몸을 보지 못하면 아기가 보내는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를 놓치게 돼요. 두 번째, 속삭이를 하면 아기 몸에 있는 근육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탐험하는 아기의 움직임을 외부에서 차단해버릴 수 있어요. 속삭이는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깨어있을 때 모로반사를 하면서 놀래기도 해보고 저 방향, 이 방향, 요 방향으로 자기 감각대로 움직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데 이때 움직였던 경험으로 뒤집거나 기거나 설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잠을 잘 때 모로반사 때문에 놀래거나 허전해하거나 손을 휘젓거나 하면 속삭이를 해도 돼요. 속삭이를 할 때에도 주의점은 있어요. 상체만 싸고 다리는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다리까지 싸놓게 되면 고관절 탈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 부분은 풀러서 무릎이 굽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또 속삭이를 싸고 나서 윗가슴 부분에 2-3개 정도의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럼 속삭이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육아는 참 예 아니요 대답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육아 영역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때 아기의 모습에 따라서 다르고 맥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아기에게 적용했던 방법이 우리 아기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속삭이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2개월 미만에서만 권장하고 있어요. 척추입으로 뒤집기를 시도하는 2개월이 되면 속삭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관찰해서 속삭이를 하면 더 편안해하고 잘 자는 것 같고 한다면 잘 때는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속삭이를 하면 답답해하고 속삭이를 풀어놓으면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느껴진다 하면 속삭이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 거죠. 어떤 아기들은 속삭이를 해야 잘 자고 어떤 아기들은 속삭이를 하지 않아야 더 잘 자요. 아기가 싫어하는데도
속삭임으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던데 하면서 아기의 의견에 반하여 속삭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기의 연약한 팔다리가 외부 무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어지고 체내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고 느껴왔던 두 팔은 속삭이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손가락은 속삭이로 덮여져 감각적인 정보도 탐색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도 해요. 2개월 정도가 되면 자신의 입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데 손싸개나 속싸개가 끼워져 있다면 아기는 움직일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환경을 탐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속싸개가 우리 아기의 발달을 저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속싸개를 하면 운동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시도는 하지만 나의 움직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기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려는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육자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아기에게 풍부한 자극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요점은 속삭이가 참 좋은 도구이긴 해요.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속삭이를 하고 있으면 아기 몸을 관찰하기 어려우니 아기 마음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속삭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